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산에서 사업하고 있고 김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퇴사를 하고 이제 뭐 아이만 사실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외벌이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점점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제 다시 직장을 가려니 나이 때문에 커트라인에 걸려서 직장 생활을 못하고 결국엔 자영업을 전전하다가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던 중에 이 사업을 알게 됐고 지금은 이제 8살 딸아이 키우면서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아기를 너무 이제 둘째를 원했었는데 잘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있다가 문득 8살 터울에 이제 둘째가 생기고, 그리고 그 둘째가 생긴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눌 건데요. 그 아이가 생기고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제 사업 방향이 어떻게 조금 바뀌게 됐는지, 그리고 경단녀가 될 뻔했던 위기를 임산부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정말 출산하면 엄마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여긴 다 여성분들이라 가지고 출산하고 나면 몸이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아가씨 때는 저는 살 빼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출산을 하고 나니까 진짜 쉽게 너무 쉽게 살이 찌는 건 둘째치고 안 빠져요. 죽어도 안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안 빠지던데 근데 또 아이뿐만 아니라 내 몸이 자꾸 망가지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항상 아이가 우선이고 남편이 우선이다 보니까 내 자신을 돌보는 게 조금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요게 첫째 저희 아이 출산했을 때고 이 아이를 낳고 한 3살 정도 되니까 이제 또 꼬물꼬물한 아가가 그립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가지려고 한 3년 정도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반쯤 포기하고 있다가 이제 언니랑 엄마가 이제 너무 건강 검진 좀 받아보라고 너는 검진이 필요하다 해서 그냥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한 100 얼마 정도 하는 가격에 검진을 제가 받게 돼요. 받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데도 다 안 좋은 게 너무 많았어요. 온몸에 무슨 혹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둘째를 혹시 가질 생각이 있냐고 부인과에서 묻더라고요. 별로 지금은 별로 생각 없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근종이 조금 큰 게 위치가 안 좋게 있다. 그런데 둘째를 가지시려면은 요거를 이제 수술하고 가지세요. 그거 아니면은 둘째 생각하지 마시라고 안 생길 거라고. 아이가 생겨도 그 근종과 아이가 같이 자랄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이는 중간에 이제 유산될 것이다. 아니면 착상도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하고 둘째를 가져볼까 생각을 잠시 했기는 했지만 그걸 또 개복을 해야 된다고 하니 저는 제왕절개 출산이라 3번 배를 연다라는 거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보는 게 버킷리스트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2020년 9월에 저희 바디키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몸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해 12월에 바디 프로필을 촬영을 했어요. 바디키 다이어트를 하고 쭉 이어서 저는 바로 스위치온을 진행했는데요. 스위치온을 하면서 몸이 진짜 건강해진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끝났는데 그리고 다이어트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요에 우리는 늪에 늘 빠져 있잖아요. 근데 요요가 전혀 오지 않았고 또 그 유지하는 기간 자체가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몸이 진짜 가볍고 살이 오히려 더 잘 빠지게 되다 보니 시간이 흘러 2021년 6월에 덜컥 이제 둘째가 생긴 거죠. 조심하세요. 살 빠지면 둘째 생기십니다. 저는 진짜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바디키 진행하고 스위치온 진행하면서 우리가 먹는 식품들, 제가 뭐 더블 X, 오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평상시에는 왜 조금 나태해지고 귀찮거나 하면 아 오늘은 조금 건너뛰어야지라고 하면서 소홀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 이제 목표가 있었으니까 바디 프로필이라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영양을 더 많이 챙기고 또 운동을 매일매일 했고 프로틴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던 게 아마도 제가 더 몸이 좋아짐으로써 힘들다고 했던 임신이 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됐던 그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임신 사실을 제가 확인을 하고 병원에서 이제 제가 문제가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검진을 받았죠. 받았더니 병원에서 괜찮다고 근종 사이즈가 살짝 줄었고 아무 문제 없다. 위치도 괜찮다. 임신 유지하실 수 있어요.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고 진짜 너무너무 반가웠고 감사했어요. 현재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아기는 잘 자라고 있고 또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매우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생 건강은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산모는 잘 먹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산모가 충분히 영양을 줘야지만이 이 아이가 결핍이 없어서 건강한 아이로 나온다는 건데 임산부에게 충분한 영양은 태아 건강에 있어서 제1의 조건이고 절대적이다라는 거. 엄마가 모체가 그 임신 중에 필요한 그 영양소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임신 중에 자신의 건강이 위협받는 건 물론이고요. 태아의 신체나 두뇌 발달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엄마가 결핍되어 있으면 아이한테 영양이 불량하게 갈 것이고 그러면은 발달이 더디고 성장이 지연되고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체에 축적돼 있는 영양소를 진짜 다 끌어다가 흡수하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엄마는 약해지겠죠. 이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임산부한테 그럼 도대체 꼭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고 물어보시겠죠. 꼭 먹어줘야 되는 영양소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숨차. 제가 지금 숨이 좀 차가지고.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이제 채워줄 건데요. 간단하게 초기, 중기, 그리고 출산 이후까지 이렇게 제가 나눠봤어요. 공통되는 거는 종합 영양이랑 단백질 그리고 엽산이 가장 공통되는데 임신 초기에 엽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아실 거예요. 병원 가면 제일 먼저 임신입니다 하면 엽산 챙겨 드세요라고 바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엽산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태아의 신체 기관이랑 몸속에 여러 기관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세포 분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엽산입니다. 특히나 계획하고 하는 임신이라고 하면 남편분과 함께 같이 엽산을 섭취해 주시면은 보다 더 건강한 아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엽산이 결핍되면은요 신경관 결손이라든지 다운 증후군, 심장기형 같은 선천적인 질환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중요한 영양, 종합 영양인데요. 이 영양소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하나만 많아서는 결코 이 균형 있게 이렇게 아이가 자랄 수 없는데 이 종합 영양을 골고루 잘 채워주게 되면요. 입덧도 조금 사그라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덧을 하니까 골고루 못 먹게 돼서 오히려 입덧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영양을 채워주면은 부족했던 영양들이 채워짐으로써 입덧이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제 경험인데 제가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진짜 밥을 아예 못 먹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자꾸 토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 지식이 있으니까 아이에게 영양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진짜 제가 더블 X하고 프로틴은 절대 빼먹지 않고 억지로 계속 먹었어요. 속이 안 쓰릴 만큼 그렇게 챙겨 먹다 보니까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입덧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영양을 꼭 잘 챙겨 주시고
내가 영양이 부족하면 내 아이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니 무조건 잘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단백질인데요.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단백질이잖아요. 머리카락, 피부, 뼈, 근육, 또 모든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요. 항체를 만들고 세포, 장기, 손톱, 발톱 다 단백질인데 태아가 10달 동안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런 태아 발육에는 당연히 단백질이 필수겠죠. 또 임신 8개월째가 되면은요, 아이가 이제 뇌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또 임산부한테 단백질은요, 비타민 C와 만나서 콜라겐을 형성함으로써 이렇게 태반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뭐 되게 심한 전치 태반의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전치 태반도 약간 잡아서 올려줄 수 있는 전치 태반인 분들 계속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그러면 조금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임신하면 많이 붓잖아요.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그 부종을 내리는데 단백질이 필수라고 합니다. 진짜 지금 저는 30주에 접어들었는데 붓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거의 뭐 1에서 10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1밖에 안 될 정도로 붓기가 없어요. 첫째 때는 진짜 다리가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발도 엄청 부어서 운동화를 260까지 제가 신었었거든요. 그래도 진짜 오후가 되면 발이 터지려고 해가지고 저 근데 엄청 칼발이에요. 근데 그런 발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붓고 자다가도 막 다리를 두드려야 될 정도로 쥐가 나고 손은 주먹이 안 쥐어질 정도로 붓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쥐나는 것도 사실 모르겠고 붓기는 아예 그냥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너무 가벼워요. 막 날아다닐 정도로 가벼운데 진짜 이게 프로틴 덕분이 아닐까. 우리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면 왜 붓기가 안 빠져? 왜 붓기가 안 빠져? 살이 왜 이렇게 쪘어? 나 이거 다 붓기야 얘기하는데 단백질이 충분하시면요. 그 붓기가 싹 빠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산 후에도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백질과 함께 하시는 게 좋겠죠. 중기에 접어들면요, 이제는 철분을 챙겨 먹어야 되기 시작해요. 산모의 혈액량이 증가하고 태아와 태반의 조직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양의 철분이 필요한데 이 철분제는요, 동물성 철분제인 햄철이랑 식물이나 유산균으로 만드는 비햄철이 있는데 임산부처럼 철분이 다량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흡수율이 높은 비햄철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철분제는요, 아침에 공복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비위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쓰림이 있으면 식후에 먹고 이때 비타민 C를 같이 먹어주면요, 그 철분의 흡수율이 확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철분이 결핍되면요, 진짜 극심한 피로감이랑 빈혈이 올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충분히 보충을 해주셔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나라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보건소에 가서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걸 먹으면 진짜 변비 지옥을 맛보게 되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안 그런 분들이 진짜 어쩌다가 한 분씩 계시던데 저는 그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변비가 태아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꼭 좋은 철분제를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요 시기에는요, 태아의 골격이 이제 쭉쭉쭉쭉 자라나고요. 이 치아의 베이스, 단단한 뼈가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칼슘이 필요해요. 칼슘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이때 태아는 모체로부터 엄청난 양의 칼슘을 가져가게 됩니다. 칼슘이 부족해도 변비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이 칼슘이 제가 제 주변의 사례를 한번 보니까요. 출산하고 나면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출산 한 번에 7년치의 칼슘이 빠져나간다고 저희가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저는 초기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주변에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아무 이유 없이 등이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척추뼈가 3개가 내려앉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는 나왔는데 이 아이를 안아주지를 못해서 약 3개월 동안 누워만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나이도 어려요. 근데 검사를 했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7, 80대 노인의 골 밀도가 나온 거예요. 이거 그 의사분이 그러셨대요. 이거 아이 낳고 나서 급속도로 진행한 골다공증인 것 같다고. 그만큼 임신 중에 칼슘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출산하고 나서 완전히 확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겠고, 칼슘이랑 철분은 동시에 섭취하게 되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시간 차이를 조금 두고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잘 먹은 영양소들을요, 엄마가 아이한테 잘 전달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혈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이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 역시 진짜 충분히 채워줘야 되는데요. 이 오메가3는요, 태아의 뇌발달을 돕는 아주 고마운 영양소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인 역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전적인 거, 가격적인 부분에 치우칠 게 아니라 진짜 이 깨끗한 오메가3를 얼마나 잘 정제해서 만드는지 또 그 과정을 정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런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오메가3는요, 출산 막달 되면은 이제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병원에서 막달에는 출혈 위험이 있으니까 오메가3 잠깐 중단해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잠시 멈췄다가 출산 이후에 또 다시 드셔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유도 다 혈액이잖아요. 그래서 수유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꼭 반드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이 모든 영양소들 다 필요한데 특히나 출산 막달이 되면요. 유산균을 아주 그냥 다량으로 넣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을 할 때 태아가 산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이 완전히 우리가 세균 샤워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진짜 막 모체로부터 갖은 세균들을 확 다 이렇게 머금고 아이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모체로부터 면역력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이 유산균인데 유산균을 출산 전에 많이 채워주면 유익균들이 많아져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좋은 균들을 좋은 건강한 면역균들을 많이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막달에는 그렇게 챙겨 드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 사진은요, 지금 제가 이제 임신하기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는 걸 찍은 건데 몇 개가 빠지기는 했지만 보면은 프로틴이랑 아이온 폴릭, 비타민 B 플러스, 세몬 오메가, 아제로라 칼맥디, 유산균 더블 X 절대 이거 안 빠지고 저는 꼬박꼬박 먹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먹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덕분에 진짜 제가 지금 저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 때는 제가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27에 첫째를 가졌기 때문에 그때는 나이만 믿고 또 준비 없이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뭐 이런 영양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고 그냥 그렇게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진짜 많이 아팠었어요. 임신 확인하기도 이전에 이미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임신 초반 한 달 동안 대상포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생으로 계속 아팠었거든요. 계속 번지는데 생으로 아팠었고 임파선도 부었었고요. 저는 편도 수술을 하고 있어서 편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1%의 편도가 부어오르고요. 진짜 온몸이 너무너무 아팠었어요. 근데 지금은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에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뭐 감기 하나 안 걸렸어요. 11번 난 적도 없고요. 너무너무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임신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너무 건강한 몸으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떤 영양소가 산모한테 왜 필요한지 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뉴트리라이트, 아베인 뉴트리라이트는요, 그 모든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진짜 최고의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요. 저희는요. 땅 휴작은 그냥 기본이고요.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휴작은 기본이고요. 비료를 치는 그 대신에 콩과 식물을 심어서 이 땅 속에 질소를 집어넣어요. 엄청나게 진짜 대단한 거고, 그리고 지렁이가 밭을 정리를 하죠. 땅 밑으로 파고들어서 밭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무당벌레가 진드기를 퇴치하고요. 뭐 양이 풀을 뜯어 먹어가지고 그걸 이제 똥을 싸면 그게 거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농장을 관리하는데 이걸 생태계 농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기농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생태계 농법으로 이렇게 진짜 80년 이상 이 기법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너무 대단해요. 특히나 아까 오메가3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공정을 진공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WHO의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전 과정을 다 관리하고요. 30분마다 캡슐 체크로 품질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영양제인 WX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변형된 유전자를 복구시킨다라는 그 논문까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제품이고요. 또 칼슘은 전문의들이 이제 추천을 할 때 해조 칼슘을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약국에 가면 대부분 탄산 칼슘을 추천을 해줘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냥 잘 나오니까. 근데 그 탄산 칼슘은 먹으면 칼슘 먹고 난 속 안 좋아서 칼슘 못 먹는다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탄산 칼슘이 위에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서 가스를 일으켜요. 그래서 속이 계속 안 좋은데 저희 칼맥디 드리면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는 천연 칼슘 중에서도 해조 칼슘인데요. 우리 칼맥디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의 깨끗한 피오르드해저 해조류에서 추출한 칼슘에다가 바닷물과 석회석에서 찾아낸 마그네슘 그리고 자연에서 채취한 비타민 D로 자연에 가장 가까운 원료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산모들이 믿고 드시면 되는 정말 좋은 칼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진짜 1934년 이후부터 이런 철학들을 딱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씨앗부터 관리하는 걸로도 부족해가지고 땅부터 관리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우리가 임신했을 때 먹는 약 아무거나 안 드시잖아요. 또 연고도 함부로 잘 안 바르잖아요. 하물며 화장품도 함부로 안 바르는데 아이의 영양이랑 직결되는 이런 영양소를 과연 아무거나 먹을 수 있을까요? 진짜 이 85년 생태계 농법을 고수하면서 정말 좋은 원료로 정직하게 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믿고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안심이고 우리 생각해보면요. 집에서 상추 하나 뜯어 먹으려고 해도 진짜 힘들거든요. 벌레가 너무 많이 먹어서 난 야간 치고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먹을 거 없어요. 나중에는. 진짜 그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뭐죠? 생태계 농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귀한 식품을 먹을 수 있음에 진짜 다시 한번 또 감사하네요. 요즘에 보면요, 주변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아이가 있음으로써 경제적인 부분에도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 커리어도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뭐죠? 임신을 하게 되면은 경력이 아예 그냥 끊기고 그러면 또 수입도 끊어지고 내가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남편으로만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예 임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 역시도 처음에 임신 사실을 들었을 때 제가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한다라는 생각에 조금 좌절은 했었거든요. 근데 왜 노력할 때 좀 생기지? 갑자기 지금에서야 지금 터울이 너무 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첫째가 대학에 가도 얘는 아직까지 초등학생인 거예요. 난 도대체 육아를 몇 년이나 해야 되냐고 인정하는 데까지 사실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스폰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아이는 사장님 복덩이에요. 이 아이가 사장님한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제가 힘을 얻고 도대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해결 방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최측근들은요, 제가 둘째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포기했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주변에 티는 잘 안 내요. 둘째 왜 안 가져라고 했을 때, 필요 없다 이랬는데 사실 속에서는 문드러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아닌 척 했었던 것 뿐이지. 근데 측근들은 다 아니까 이제 제가 임신을 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축하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다 하는 이야기가 야, 니 진짜 건강해졌나 보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제 이야기를 그들이 주변에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말 안 했거든요. 사실 부끄러운 게 너무 커가지고 말을 많이 못했는데 그들이 다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새로운 소비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임신이 위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기회로 오게 됐던 거죠. 또 요즘에는 임신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늦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거나 업무의 스트레스의 강도를 이제 많이 느끼시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도 임신이 되면은 이게 유지가 힘들고 아니면 몸이 너무 많이 안 좋고 그래서 뭐 임신 중에 우리 되게 많은 검사를 하잖아요. 그 검사할 때마다 재검 뜨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한 번도 재검 뜬 적이 없거든요. 그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점점 소비자가 아예 모르는 분들도 소비자가 늘어나고 임신 부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다른 부분으로도 이게 다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옆에 지금 뭐 수치가 상당하네요. 뭘로 관리해요? 뭐 애가 잘 커요. 양수량 좋아요. 등등등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들인데 되게 웃긴 일이 뭐냐면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와, 이거 뭐 수치 왜 이렇게 좋아요? 비타민 D 장난 아니네. 나 이런 사람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본다면서 옛날에 밖에 많이 다니고 뭐 촌에 있을 때는 그럴 때나 봤지. 나 여기 와가지고 이런 수치 처음 본다. 뭘로 관리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이걸로 관리해요. 하니까 그래서 내 수치 이거 암만 검사해도 내가 처방 아무리 내도 수치가 안 올라가는 산모가 하나 있는데 내 그 사람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의사 선생님들도 놀랄 정도로 나이도 적지도 않은데 참 관리 잘한다고 칭찬도 제가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진짜 뉴트리라이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오늘로 제가 이제 어느덧 30주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지금 말하면서도 혹시 숨 차는 거 느껴지세요? 지금 이거 티를 안 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진짜 몸이 확실히 달라요. 무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극도로 무거워지기 시작했는데, 아유, 저렇게 배불러가지고, 저렇게 전전긍긍 그래가 얼마나 번다고, 고만 쉬어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 사실 밖에 잘 안 나가요. 집 밖에 잘 안 나가고도 얼마든지 지금 사업 진행할 수 있거든요. 재미있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아메이는 준비를 해준 건지 저한테 이 A 클릭스라는 게 그리고 A 컨텐츠 그리고 유튜브 수많은 유튜브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새로운 소비자분을 소개를 받으면 상담은 전화나 톡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거기에 관한 것들 제품은 A 클릭으로 공유를 하고 아니면 정보는 뭐 유튜브나 A 컨텐츠나 이런 것들로 다 공유를 해드리면요. 뭐 물론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오히려 낯선 사람을 그리고 이 비대면 시국에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내주면은 알아서 착착착 잘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A 클릭으로 공유해가지고 유산균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 유산균 드시는 분 한 분은 임신 소양증으로 되게 고통스러워 하셔가지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오늘 제가 인스타 보다가 댓글을 저한테 달아줬는데, 언니 덕분에 제가 진짜 너무 힘든 임신 시기를 잘 보냈던 것 같아요. 라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딱 일주일 차이 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왕래가 전혀 없는데 이제 제가 유산균을 추천해주고 먹으면서 자기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초반에는 되게 더뎌서 안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에서야 자기는 오늘 단 한 번도 긁지 않았다고 되게 많이 가라앉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또 얼마나 고마운지 진짜 그런 시간이었고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도 너무너무 좋은 것들 자료가 많아서 그런 거를 공유해 주니까 더 잘 보시고 또 고맙다고 하고 잘 알아볼게요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진짜 이렇게 손가락만 있으면 다 되는 사업이고 배불러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이 있을까요? 굳이 내 발로 뛰지 않아도 척척척척 다 붙고 내가 자료만 보내주면 되는 거라서 진짜 너무너무 쉬워요. 임신했다고 해서 아기 봐야 해서 나 일 못해. 돈 못 벌어. 이거 다 옛날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컨텐츠만 잘 활용하면은 산모도 육아맘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은요.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었을 때 가장 좋아했는 사진 중에 하나고 왼쪽 사진은 3주 전에 27주 때 찍은 사진이에요. 바디키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너무 건강해진 몸 상태로 임신을 했다 보니까 보다시피 살도 거의 찌지 않았고 부종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임신할 때 내 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이 두 장의 사진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제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나눔으로써 임신을 했다고 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 다른 도구가 있다는 부분을 전하고 싶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면 여자들은 대부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사느라 나를 잃어버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울감 속에 빠져가지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돌아보니까 저 역시도 그랬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맨날 나랑 똑같은 사람들 틈에서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만 나누다 보면 그 당시에는 수다를 막 떨었으니까 스트레스 풀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내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더 공허하고 허허하고 또 힘들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움의 자리에 나오고요. 또 꿈꿀 수 있는 자리에 나오면은 그런 우울감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희망적이고요. 긍정적인 이야기로 꿈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특히나 많은 압박감을 느껴서 이제 M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얼마 전만 해도 3포 세대라고 했는데 요새는 N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N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에 제 이런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진짜 조금이라도 희망을 실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